지금부터 일이란 무엇인지,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러닝머신 좀 뛰세요? 요즘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청년, 또 신중년들도 몸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소위 운동한다고 하면 헬스장 가서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하는 운동기구가 러닝머신일 듯합니다. 이 러닝머신으로 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런데 이 러닝머신이 원래는 벌 주는 도구였다는 거 아시나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죄수들의 형벌 도구였다고 합니다. 러닝머신은 사실 콩글리시고요. 트레이드밀이 표준 영어인데요. 이 말에 비밀이 있어요. 자, 트레이드는 밟는다, 걷는다 그런 뜻이고 밀은 방아 또는 분쇄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벌이 되었을까요? 19세기 영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사형이나 또는 국외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교도소 수감 생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대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제 수감 생활을 선택했지만 교도소에는 죄수들도 많고 또 무엇보다 통제가 되지 않는 남북한 죄수들이 있어서 골칫거리였죠. 자, 그러던 1818년 영국의 윌리엄 큐빗이 트레이드 휠이라고 하는 기구를 고안했는데요. 이 24개의 계단으로 구성된 커다란 원통형 바퀴를 계단을 오르듯이 돌리는 거예요. 자, 바퀴가 회전하면서 물을 푸거나 곡식을 빻을 수 있었죠. 하지만 매일 6시간씩 기구를 밟아야 했는데 산을 최소 4km 정도 걷는 거랑 같았대요. 이건 에베레스트산 중턱에 오르는 것과 맞먹는다네요. 더구나 사방이 꽉 막힌 곳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고 아주 공포에 시달린 거죠. 오죽하면 1898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금지했어요. 그러다가 1952년 이 트레드밀은 심장이나 폐 질환을 진단하는 의료용 기구로 다시 쓰였고요. 1970년대가 되면 미국에서 조깅 열풍으로 러닝머신이 된 겁니다. 내 몸 좋자고 하는 일이 죽여달라, 난 더는 못하겠다, 그런 일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같은 일입니까? 다른 일입니까? 자, 같은 일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러닝머신이랑 트레이드 휠,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한번 정돈해봅시다. 자, 누가 하나요? 언제 합니까? 어디서 하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는 거죠? 자, 운동기구인 러닝머신 위를 걷고 뛰는 건 나의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통대 기구였던 트레이드 휠 위를 오르는 건 수감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거죠. 게다가 자신의 활동이 물을 푸거나 곡식을 빻는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생산한다는 긍정적인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러닝머신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은 의미 있는 운동이지만 그 트레이더 휠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은 의미 없이 단순한 반복 동작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끔찍한 고문이 된 겁니다. 자, 이처럼 목에 같은 일이더라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내가 선택한 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적인 일을 정하고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다음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9주차의 주제는 성과와 평가예요. 일을 제대로 얼마나 잘했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성과의 본질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제가 시키는 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좀 차시명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 시키는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보상을 전제로 하는 일은 대부분 시키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든 그게 시키는 일이 되면 괴롭지 않나요? 게다가 나의 성장에도 또 내가 일하는 일터, 조직의 성장에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일이 되게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자, 만약 금전적 보상이 꼭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있죠. 학습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공부하는데 시간을 엄청 쓰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선택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키는 걸 하기에 급급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 멋대로라는 표현이 조금 과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붙인 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일들로 채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이 진정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성과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전에 다뤘던 가치로 바꿔 불러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려면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적인 일을 정하고 그걸 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비법을 만들어 봐야겠죠. 일의 본질로 돌아가 보죠. 일의 사전적 의미에는 일이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주체에 따라 다른 거죠. 자, 무엇을 이룬다라고 봤을 때는 그 주체자의 의지로 인해 선택한 일이라는 걸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고, 이 적절한 대가라는 표현은 계약 관계를 통해서 보상 그런 게 있다는 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을 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하고 그게 내가 실제로 일을 하는 곳, 내가 무언가 활동을 하는 곳에서 완전히 다르게 일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이 말 정말 자주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고픔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자,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하고 싶은 일, 그게 뭔데요? 왜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죠? 여기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설령 대충 답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하고픈 일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볼 겁니다.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걸 좀 안 하면 안 될까?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도 일하고 있다니까요.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취업해서 맡은 업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할 수 있죠. 직무마다 과업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내가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채 그냥 끌려가듯이 일을 하면 내가 일하겠다고 고용관계를 맺은 건데 아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하는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나중에는 일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같은 게 일 중독이나 일 기피와 같은 현상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일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도 선택하고 직무도 정해서 입사를 하더라도 막상 내가 하는 일 그 자체를 완벽하게 정할 수는 없죠. 이 일을 할 줄은 몰랐네.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이요 소리 없이 다가와요. 예측하지 못했는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일의 단위는 조직 전체의 목표, 또 본부나 부서의 목표, 또 팀의 목표, 내 목표 이렇게 하향식으로 할당이 되거든요. 만약 갑작스럽게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다든지 급박하게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본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 경험은 분명하죠. 일의 양도 사전에 합의하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일이 단순하거나 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와도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일을 한다면 완전히 다르죠.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수시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은 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터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려가지 않고 내가 선택한 일이 되려면 무엇을 고려하고 뭘 준비하는지 여러분이 고민이 되죠. 완벽하게, 온전히 미리 해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직장생활, 직업생활을 오래 하면 아냐? 몰라요. 일터를 바꾸는 이직이든 직무나 직업을 바꾸는 전직이면 신입의 자세가 필요하다니까요. 같은 일터, 같은 일이라도 리더가 바뀐다, 또 기술이 달라진다, 업무 수행 방식이 바뀐다, 부하 구성원이 생긴다, 목표가 조정된다, 다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모르잖아요. 앞으로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품고 나날이 좀 지혜롭게 헤쳐가며 사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내가 즐겁게 일하고 또 일이 유의한 가치를 만들려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성과를 만들려면 고려해야 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일이 막 주어졌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이럴 때는 무엇을 먼저 할 건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중요한 일은 급한 경우가 거의 없고 급한 일은 중요한 경우도 드물다. 이렇게요. 그래서 중요도와 긴급도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간관리 도구가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입니다. 우선 자신의 일 목록들을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당연히 안 하거나 놓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마다 중요하고 시급한지, 중요하지만 시급하지는 않은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빨리 해야 하는 건지, 중요하지도 않은데다 급한 것도 없는 일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보이죠. 1순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당장 해야죠. 정반대로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는 일, 그건 4순위겠죠. 명확합니다. 그럼 2순위와 3순위는 어떤 일인가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아니면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여러분은 어느 일이 2순위인가요? 급한 걸 좀 먼저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급한 일만 계속 쫓아가면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오히려 정말 중요한 일을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미뤄두는 바람에 나에게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일은 현재의 나,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은 미래의 나와 관련되어 있다고도 하죠. 예를 들면 영어나 체력처럼 당장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 쓸 일은 없어요. 당장 체력을 크게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어를 꼭 써야 되는 상황, 며칠은 잠을 못 자도 견뎌야 되는 상황이 닥치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영어 공부할 걸, 운동 좀 해둘 걸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어나 운동은 오랜 기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확보할 수 있잖아요. 참고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면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자기 시간을 배분하고 만들어야 그게 바로 내가 선택한 일,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황이 자꾸 변해요. 거기에 맞추려고 매달리면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의사결정한 대로 못해요. 또 내가 아니라 나의 주변 상황이 달라진다거나 갑자기 돌발적인 일이 터지면 힘들겠죠. 어느 순간 원래 내 목표는 뭐였지? 이게 내가 바라던 바였나?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답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의 균형감을 유지해야 해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핵심 업무에 집중하라는 건데요.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과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때까지 해결해야 할 그 무언가 말이에요. 성과라는 게 내가 해야 할 일 10가지를 1부터 10번까지 완벽하게 할 때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유한한 한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 공간, 또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자원, 제한적이죠.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가 높은 20%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노력을 조절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법칙 또는 80대 20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건데요. 상위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차지한다든가 20%의 구성원이 회사 이익의 80%를 담당한다든가 이렇게 20%가 80%를 좌우한다고 할 때 그때 사용하죠.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보세요. 우선순위가 높은 일,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을 선택하십시오. 내가 선택한 일을 잘하려면 그 일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 그리고 태도를 갖춰야죠. 지식과 스킬은 일에 따라 다르지만 태도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기 효능감이 필요한데요. 이 얘기를 할게요. 학습 자료에 있는 자기 효능감 척도가 있거든요.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좋습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 점수를 내보세요. 18개 문항 중 7개 문항은 점수를 역산한 후 합산하기를 바랍니다. 5점은 1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 효능감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점이 높기만 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말해요.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갖는 믿음과 확신인데 만약 수동적으로 업무를 대한다거나 어렵고 복잡한 업무는 무조건 어떻게든 피하고 본다거나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려 한다거나
낮은 동기에 낮은 몰입, 혹시 실패하면 지나치게 좌절한다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거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자기 효능감이 낮은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정반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러니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효능감 척도의 총점보다는 문항이 제시하는 행동을 실제로 내가 보이는지 또 나의 일처리는 어떤 모습인지 그걸 돌아보길 제안합니다. 만약 자기 효능감이 낮다면 조금 더 높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자기 효능감의 원천에서 좀 긍정적인 것들을 채워보세요. 내가 경험하는 것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통해 나의 능력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지원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멘토 같은 분들이 경제적 지원이든 심리적 지지든 간에 도움이 돼요. 우리에게 자원을 제공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시잖아요. 또 자신의 몸맘 상태도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체격이나 체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한 만족도, 또 평안하고 좀 안정적인 대인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자기 효능감의 원천 가운데 직접 경험만 이렇게 굵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게 자기 효능감에 가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깨달은 경험의 가치는 돈으로도 살 수가 없거든요.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배운 경험은 미래에 내가 선택한 일, 또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벌어진 일들을 내 일로 받아들이면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성과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일이란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는 활동 또는 그 활동의 대상을 말합니다. 뚜렷한 목적과 계약, 책임에 근거해 일이 정해집니다. 매튜 폭스는 의미 없는 일은 죽음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과를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긴급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빈번한 상황 변화와 그 상황에 맞추려는 노력, 돌발적인 다른 일, 목표 결여 등은 우선순위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핵심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 업무는 개인과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제로 주어진 기간 내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확신을 말합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능동적 업무 추진, 장애물 극복, 지속 노력, 정확한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 실패를 통한 경험 축적,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짧은 뉴스 클립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영화 제작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볼게요. 영화 장면을 어떻게 찍을지 미리 만화처럼 밑그림을 그린 것을 콘티라고 하는데요. 이 콘티가 얼마나 완벽한지에 따라 제작비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홍성훈 기자입니다. 달리던 자동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됩니다. 제작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3D 동영상 콘티와 실제 영화 장면이 거의 똑같습니다. 공간과 세트, 그 안에서 배우의 동선은 기본이고 성우의 대사까지 더빙돼 있어 마치 영화를 미리 보는 듯합니다. 잔인한 것들은 짐승만도 못해. 알아? 잔인한 것들은 짐승만도 못함. 알아? 성우를 써서 목소리를 입히고 음악 그리고 CG까지 전체 영화하고 똑같은 러닝타임으로 거의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한 거죠. 본래 촬영을 돕기 위해 만화책 형태의 간략한 그림으로 출발했던 콘티. 이젠 점점 많은 영화가 콘티 제작에 실제 촬영 못지않은 공을 들이는 추세입니다.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제작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예산 영화일수록 콘티의 완성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3,800만 원으로 찍은 이 독립영화는 감독이 직접 소설책 2권 분량의 치밀한 콘티를 그린 덕분에 17번의 촬영만으로 영화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못하게 되면 바로 이제 제작비 연결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거 이제 주어진 시간에 목표점에다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콘텐츠가 필수였고요. 영화의 설계도이자 청사진인 콘티. 영화계의 비용 절감 추세에 맞춰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원입니다. 독립영화처럼 제작비가 적은 경우도 있지만 할리우드 영화 제작비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자,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영화를 바로 찍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완벽한 콘티가 있어야 실제 영화의 완성도가 높다는 점, 거기에 영화 제작 비용과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이 높아지죠. 실제로 백야향을 찍었던 박신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이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건 운이 아니라 동영상 콘티 덕을 좋게 봤다. 자, 미리 해보면 여기에 투하되는 시간이나 실제 촬영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예측되는 거죠. 실제 큰 성공을 거두는 바탕인 거예요. 자, 특히 컴퓨터 그래픽 같은 특수 효과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건 당연해졌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일하는 과정, 그 일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물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1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거랑 자, 어느 정도의 능숙함을 가져갈 건지 같은 목표치를 명확히 그려놓고 공부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면 1시간이 적정한 건지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분명해질 수밖에 없죠. 주변에 그런 친구 한 명 있지 않았나요? 너무 성실해요. 늘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꽤 오랜 시간 하는데 시험을 보고 나면 그 투하한 노력에 비해서 점수는 그렇게 월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예상치 못하게 점수가 낮은 과목도 있다 보니까 좌절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목표가 잘못된 건지 또는 목표로 가는 과정이 잘못된 건지 등을요.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점이 바로 원점,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첫째, 성과의 원점에서 목적과 목표를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익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과 구성원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다음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여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원점. 원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나요? 그리니치 천문대의 본초 자화선, 마라톤 출발선, 기준금리. 네, 좋습니다. 원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근본, 기준이 되는 점, 시작점, 또는 좌표라면 축과 축이 만나는 점을 말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활용적인 의미로 가지고 오면 목적이 되는 행동의 근간, 목적을 위한 수단 추구의 배경, 목적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만약 평가 기준이 내가 목적 달성을 위해 했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일한 거죠. 자, 배운 건 이건데 시험 문제는 저기서 나온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평가가 다시 선순환적으로 나의 성취를 이렇게 확장하는 데 도움이 돼야죠. 그게 바로 원점이에요. 자, 여러분, 일의사의 원점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성과예요. 자, 이 일을 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 그걸 말하는 건데요. 일하는 이유, 일하는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의 목표와 목적이 타당한지, 또 나는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건 결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들, 성과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죠. 자, 1시간 일한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시간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포모도로 테크닉을 배웠잖아요. 할 땐 확실히 한다는 건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 얻고자 하는 바, 또 목적, 성과를 달성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10시간 일했다고 생산량이 또는 품질이 고객 만족이 1시간에 비해서 10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성과 목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목표를 정말 잘 설정해야 돼요. 특히 일 세계에서는 조직의 목표, 또 팀 목표, 개인 목표, 이게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죠. 내가 한 일의 성과가 우리 팀, 또 우리 조직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부서의 기능과 맡은 직무에 따라 성과 기준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생산량, 매출액,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신제품 개발, 기술 특허, 이직이나 퇴사율 등 성과 지표는 정말 다양해요. 요즘 기업 조직은 대부분 연봉제를 시행하죠. 그러니까 평가와 연동해서 연봉의 상승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밤새가면서 저 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기 식은 아니에요. 목표 대비 성과로 입증해야 하죠. 성과라는 원점에서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봐야지, 그렇지 않다면 목적이라 불리어도 그건 사이비 목적에 불과하답니다. 사이비 목적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잠시 목적과 목표를 좀 구분해 볼게요. 자, 실은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구분하지 않고 쓰는 데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그 차이가 뚜렷하지 않거든요. 학자마다도 좀 달라요. 자, 그럼에도 저 사람은 목적은 없지만 목표는 확실해. 또는 저 사람은 목표는 없는데 목적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목적은 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방향, 이런 걸로 보고요.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구분을 할게요. 자, 이제 사이비 목적은 목적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일해야 하는 이유, 또 제대로 된 방향을 담아내지 못한 목적이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사이비 목적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자,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린 잊힌 목적, 또 그릇된 또는 잘못된 목적,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필요 없는 목적, 또 완벽을 추구하고자 아주 과다하게 자원을 투자한 지나친 목적, 마지막은 부족한 목적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하지만 막상 사례를 놓고 보면 잘 안 보여요. 자, 지금부터 사례를 읽어보고 어디에 해당하는 목적인지 구분을 해보면서 사이비 목적의 문제점을 느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한 회사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공장을 지방 중소도시로 이전을 했어요. 주변이 이제 논밭이긴 하지만 우선 공장 건물을 짓고 또 이제 가시 철도망으로 이렇게 둘러치긴 했는데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담장은 1급품 시멘트 블록으로 쌓게 되어 있는 데다 올해 예산으로는 이제 반밖에 쌓을 수 없는 거예요. 2급품을 쓰지 않는 한은요. 자, 그래서 담장을 반만 쌓으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느 목적에 해당할까요? 여러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법한 사례랍니다. 예산과 외관의 질을 고려해서 담을 반만 쌓는다면 잊힌, 그릇된, 필요 없는, 지나친, 부족한 목적, 어디에 해당하죠? 쉽게 찾아지지 않고 헷갈릴 거예요. 자, 이 문제의 본질은 사이비 목적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목적을 보고 이게 사이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여러분, 담을 왜 쌓죠? 외부와 경계를 짓는 건 사실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게 핵심 아닌가요? 그런데 반만 쌓으면 담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충족할 수 없잖아요. 담의 재질이 좋고 안 좋고는 우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나친 목적에 해당한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봅시다. 자, 맨날 대중교통에 시달리는 게 너무 싫었나 봐요. 특히 그 지옥철. 그래서 차를 한 대
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주차 공간도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벽밥 먹고 출근했다가 다시 아침밥 먹으러 집에 오는 그런 사례라네요. 이건 어떤 사입의 목적인가요? 도대체 차를 왜 산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이친 목적이죠. 우리가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경우 돌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사례는요, 범띠해의 소동입니다. 제가 사실 범띠거든요. 옛말에 범띠 여자는 시집도 못 간다고 편견이 있었나 봐요. 지금이야 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산율 자체가 낮으니 큰 문제긴 하죠. 아무튼 출산율 감소가 예상되니까 생산량을 줄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 그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컨설턴트가 물었어요. 자, 영업부장님께서는 수요와 매출 예측을 통해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목적만 달성되면 좋다는 말인가요? 맞나요? 영업부장이 그렇죠. 그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디에 해당하는 사입의 목적이죠? 부족한 목적입니다. 아니 상황이 달라지면 목적도 바꿔야 되고 또 목적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실행계획도 빨리 바꿔야죠. 자, 부족한 수요 확인보다 어떻게 그러면 매출을 확대할 건지 그 방안이 더 필요한 목표가 맞아요. 자, 사례 4는 업무 일지를 쓰느라 배송 시간도 부족한데 펑크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지? 자, 식자재 유통회사인데요. 배송기사들에게 업무 일지에 운행 도중에 펑크 여부를 수기로 기재하게 하고 이를 데이터로 쫙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 제대로 알기에서 다뤘던 사례죠. 일이 목적이 맞는지 일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봤었는데요. 이 사례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제대로도 못한 그런 무능한 일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이건요 필요 없는 목적에 해당해요. 원칙과 규례 속박에 매여서 정작 중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걸 쫓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사례는 그릇된 목적인데요. 보안 담당이 매일 정해진 코스를 지정한 그런 시각에 정확하게 이렇게 돌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안 업무 저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도둑, 침입자의 처지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요? 보안의 목적이 잘못된 사례죠. 자,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 우리가 일의 목적, 성과라는 원점을 놓치고 그 일하는 데에만 바빴구나 깨닫게 됩니다.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합시다. 자, 이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은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서 목표가 아닌 걸 세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스마트 목표를 통해 진짜 목표 세우기 해보죠. 자, 목표는 여러분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실행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 나는 자격증 취득을 하고 싶어. 자격증은 내가 진출하려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목표죠. 자, 그런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거든요. 2시간만 공부하면 자격증 취득 되냐고요. 공부 시간이 곧 자격증 취득 요건이 아니잖아요. 자격증 취득이 시험이라는 방법도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도 있다면 나에게 더 적합한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것도 더 필요할 거고요. 또 공부 방법도 독학, 학원 수강, 스터디 모임, 자격증 소지자한테 지도받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건 실행 계획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자, 액션 플랜은 플랜 A, B, C 얼마든지 세워볼 수 있어요. 자, 일단 목표가 제대로 설정됐는지 원점에 서서 보자고 했죠. 네, 맞습니다. 성과의 관점에서 보세요. 자,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뭔지 왜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목표 설정은 한마디로 이 스마트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specific and measurable. 구체적으로 세워라.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측정이 가능하다는 건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면요, 또 관리할 수 없으면 변화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motivating, 동기부여입니다. 목표를 딱 들었을 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목표라는 건데요. 자, 자격증 취득 이러면 마음이 움직이세요. 근데 나는 이제부터 인정받는 전문가다. 왠지 자부심이 올라가지 않나요? 자, 해야만 하는 목표보다는 하고 싶은 목표를 만들어야 해요. 자, 세 번째는 attainable 또는 achievable이라고 불리는 달성 가능성을 강조한 말인데요. 도전적인 목표 중요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목표가 높거나 반대로 대충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좋지 않아요. 자, 어느 경우라도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자, 내가 손을 쭉 뻗었을 때 닿을 듯 말 듯한 그 수준 있죠. 그게 적정합니다. 자, 네 번째는 relevant,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타당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원점에 서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마지막은 trackable and time bound라고 하는데요. 내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왔던 활동들을 또 관리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 헤빗에서 배웠던 노트, 결과를 기록하라는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일 세계에서는 개인의 목표와 성과도 중요하지만 일터 또 조직의 관점에서도 봐야 하는데요. 이때 하나는 수익성, 또 다른 하나는 영속성이라는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자, 조직이 구성원과 함께 오래도록 생존하려면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자, 그러려면 조직이 구성원이 또 해야 할 일이 뭔지 다뤄보죠. 자, 먼저 수익성은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그리고 재투자를 말하는데요. 기업 조직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부 조직도 여기에 합당한 이익이라 표현될 만한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존속할 만한 이유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이익은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또 조직이 존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영속성은 이제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2000년대 벤처나 스타트업이 굉장히 빠르게 엄청난 성장을 했다가 망한 사례가 정말 많았거든요.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나 또는 성장통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례예요.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대응할 구심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권 당첨자들이 잘 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필요하답니다. 단기 이익과 성장만 강조하는 조직은 고객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구성원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 조직이 수익성과 영속성 모두를 가지려면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한답니다. 5년 정도 생존하는 기업은 뭐에 신경을 많이 쓰냐 봤더니 관리에 치중을 해요. 사람 관리, 돈 관리 이런 거요. 좀 그보다 한 10년 정도 생존하는 기업, 여기는 관리도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가진 강점이 뭐냐,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100년 이상 오랜 기간 수익성과 영속성을 유지했던 기업은 관리도 잘하고 경쟁력 있는 전략도 구현하면서 명확한 구심점, 조직의 경영 철학이나 가치 경영을 지도한다고 그래요. 자, 선도 기업들이 어떤 핵심 가치의 전파, 비전 선포, 미션에 대한 재해석 같은 일에 열심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이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볼까요? 자, 만약 학생이라면 학점 관리 중요하죠. 그럼 학점만 좋으면 인재예요? 아니잖아요. 뭔가 자기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신이 바라는 취업처,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직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태도, 동기, 성장 비전 확인할 겁니다. 선발의 최종 과정에서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점에 서서 진정한 목적에 집중하라.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학습 정리 내용을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원점은 기준이 되는 점 또는 시작점을 의미하며 목적이 되는 행동의 근간, 목적을 위한 수단 추구의 배경, 목적 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목적은 일의 진정한 이유를 말하는데 성과에서 볼 때 유의하지 않는 목적을 사이비 목적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목적으로는 극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지나친 목적, 무의미한 활동인 미친 목적, 재검토가 필요한 부족한 목적, 원칙, 규율의 메인 필요 없는 목적, 잘못 설정된 그릇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며 목표 달성의 방법을 실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동기를 부여하며 달성 가능하고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관리할 수 있고 기한이 있는 진정한 목표를 말합니다. 조직 생존에 필요한 두 가지는 수익성과 영속성입니다. 수익성은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재투자를 말하며 이익은 사업 수행과 존속을 위한 비용입니다. 영속성은 단기적 획의 이익을 넘어서서 현재 및 미래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